네, 하나의 사심을 들어보기 전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온 코너 사심 뉴스통 시간입니다. 네, 한 주에 있었던 일들, 이 방송에 대한 피드백, 의견, 다양한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따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프닝에 붙여서 하니까 너무 길다. 예, 말이 너무 많다. 야.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따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요즘 많이 바쁘시죠? 듣고는 계신가요? 네, 제가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애플, 아이튠즈, 그리고 그 게시판에 댓글 있죠. 로그인 한 번 하고 댓글 잘 듣고 있다. 나는 아직 듣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것들 좋고요.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되고, 메일 haness86 gmail.com. 네,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 아무 말이나, 네, 메일 한 통만 좀 보내줘 보세요. 메일이 되는지, 이게 스팸 메일용 메일은 아닌데, 아직 아무 메일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팟빵에 하트도 빵빵빵 날라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이제 앱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참으로 편리한 기능이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심 뉴스통. 네,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벤트 결과 궁금해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이벤트 제가 지난주에 사심 나눔이 한 분의 사심 나눔으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전용 영화 예매권 2장을 드리겠다.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세요 했는데 신청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있어서 바로 제가 전달해드렸고요. 닉네임 토끼꼬리님께서 제일 먼저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벤트를 나눠주신 사심 나눔이 분께도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벤트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진 집중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네,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의견 게시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 혼자 만드는 거라기보다 함께 만들고 함께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좋으니까 마음껏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혼자 주제를 되게 뻔한 주제들을 짰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올해 사자성어 이런 거. 네, 2016년 계획 너무 뻔한데, 새로운 거 없을까 하던 찰나에, 이 럼럼럼님께서 주제 아이디어들 최근에 던져주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채집가이기도 한데, 마침 비축물이 좀 없어진 찰나에, 던져주셔서 제가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럼럼럼님의 아이디어를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이름하여서 응답하라 추억의 아이템입니다. 추억 어디까지 팔아봤니? 인데요. 럼럼럼님께서 조카랑 슈퍼에 갔대요. 그런데 이 보석 사탕 아시나요? 아직도 있더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고 보석처럼 생긴 그거 빨아먹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문구점에 그런 아이템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추억의 아이템들, 추억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셔서 기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실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추억팔이 이런 거 좋잖아요. 마침 또 응답하라 1988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응답하라 시리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응답하라 1998, 1988 맞죠? 이번 시리즈 끝나기 전에 가려면은 다음 주쯤에는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추억팔이, 여러분의 추억들, 여러분의 물건들 함께 나눠주세요. 응팔에 나오는 거 보면 마이마이, 아폴로 이런 거 아시죠? 다 소니 마이마이. 저는 엄마한테 알랑방구 막 껴가지고 얻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이마이로 테이프를 녹음해서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럼럼럼님께서도 이렇게 해보셨대요. 전 저만 해본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 참 네, 잘 지내왔었군요. 또 라디오 노래 막 나오면 녹음해가지고 친구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세대예요. 저는. 네, 그리고 아폴로 이거 과자잖아요. 그 빨대처럼 생긴 거 빨아먹는 과자. 이거 참 많이 먹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저는 HOT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1997년 응답하라 1997 이 정도 세대 될 것 같은데 캔디 장갑 이런 거 사신 분 있죠, 분명히. 저는
당시 다른 가수의 팬이어서 안 샀습니다만, 럼럼럼님께서는 또 이 캔디 장갑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초중학교 시절 좀 돌아보면 하이틴 잡지, 뭐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이 대유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어쨌든 추억팔이 하니까 노란 머리, 힙합 바지, SES 바다의 더듬이 머리, 하드보드지로 만든 필통에 연예인 잡지 사진 이렇게 씌워서 다녔던 그런 시절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하라 추억의 아이템, 추억 어디까지 팔아봤니? 다음 주 주제니까요. 언제든 자유롭게 사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또 게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본격 수다란 무엇인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조만간 사심 초대석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담백하게 뭐 언론에 소개된 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단순하게 그냥 소개해 주는 거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새해가 밝았으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보성 짧은 콘텐츠들을 네, 만들어 보도록 만들어진 걸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심 뉴스통에 이어서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입니다. 여러분의 사심에 이어서 하나의 사심을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의 계획. 제가 주제 선정은 단순한 이유였어요. 새해가 되면 늘 어떻게 살고 싶다. 새해는 좀 달라져 봐야지 하는 마음 누구나 갖게 되죠. 이 똑같은 하루하루일 뿐이긴 하고 숫자가 바뀔 뿐이지만 세상의 셈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괜히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새해인데요. 네, 올해 저의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쓰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냥 현재 열심히 살겠어요를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쓰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 한풀이 방송을 할 텐데요. 그냥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이르렀나, 이 생각이 왜 올해의 계획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먼저 네, 지난해 저를 돌아보면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던 과거가 참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원했던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들었고 또 원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할 때도 더 힘이 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재수가 없었나, 내가 능력이 없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빵빵 터지나, 나는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것처럼 일에 정성을 쏟으면 내 몫의 일이 왜 이렇게 더 많아지지? 그러다가 목소리를 좀 내면 미운 털이 박히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구나. 그래, 그냥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쏟아져도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신력은 체력에서 오는데요. 정신력과 체력이 그렇게 항상 무한하진 않더라고요. 바닥을 보이면서 그 일이라는 것을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외된 제 자신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상했죠. 나는 그냥 원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면 그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없어졌다니,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면 또 어떤 길이 열리면서 소외된 나를 내 스스로 구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좀 대책 없는 저는 대책 없이 정지를 해보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그때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순간이 분명 있긴 했지만 끊임없이 괴로웠던 건 온전히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티고 지나면 그걸로 잘 된 것이죠. 나는 이미 지나온 건데 버티고 지났는데 또 하나의 산이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으면 못하겠다. 더 큰 산이 오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런 비겁한 시나리오를 저는 참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번뜩 들었어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애를 썼던 20대의 시간이 저는 길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서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잘 오지 않았고 문턱에서 많이 미끄러지면서 내적 손상을 저도 모르게 많이 입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닿은 기회들도 이제 돌아보니 그때는 참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러나 원했던 것과 꼭 맞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운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했던 것 테두리에서 온 어떤 일들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나를 괴롭히면서 다시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뛰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런 뛴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없었던 겁니다. 하고 있는 일, 지금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 그냥 그런 나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지만 욕심에는 차지 않는 것들, 그래서 어느 부분 내가 그러했으면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작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결국은 못 받아들인 나를 인정하고 그만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망생의 시간이 길었고 유예의 시간이 길었고 그러면서 일은 해야 됐기에 취직을 했다가 또 그만두고 다시 인턴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했던 일에 원 없이 도전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졌다가 마음을 비우고 온 우연한 또 고마운 기회에 원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꿈꿨던 일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그 꿈이라고 했던 것이 정말 내 것이었나? 이런 생각도 요즘 들어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음, 정말 내 것이었나? 그런 생각들, 네, 잡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어쨌든 비슷한 꿈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는 살게 됐는데도 그 약발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냥 놓아버리고 힘 조절을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기를 선택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나를 저는 계속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왜 이러지? 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해를 하게 됐고 그냥 총체적인 문제는 내가 참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현재의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했구나. 과거의 경험에 집착을 하고 미래의 꿈에 집착을 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순간인 지금에 온전히 마음을 다 주지 못했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졌구나. 그래도 뭔가를 하고 그저 그런 나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구나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보면서 지금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정말 밥을 먹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에 집중을 하고 사진 집중을 만들 때는 사진 집중에 집중을 하고 책을 볼 때는 책에 수다를 떨 때는 수다에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그랬더니 마음이 늘 불편했던 그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이상하게도. 물론 제가 또 일을 시작하고 뭔가 막 바쁨에 끌려가면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제가 될 수 있는 것, 올해의 제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도망가는 나, 미래로 내달리는 나를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지금 여기만 사는 나로.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이런 마음 왔구나. 잘 왔다 가세요. 전 지금 일이 바빠서요. 지금이 바빠서요. 그럴 수 있는 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그런 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2016년의 계획입니다. 네, 통장이 텅장이 되어가고 있기에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였으면 하고,
그러나 전처럼 일의 모든 것을 투영하지 않는 나가 되길 바라면서 일은 그냥 나라는 사람의 한 부분이고 나는 잘 쓰일 뿐이라고 여기는 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롭지 않은 내 그릇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네. 이건 무지 어려운 요구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제 그릇의 크기대로 사는 그 인연 따라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저이고 싶습니다. 네, 오로지 저는 사심 집중을 하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나를 발견을 하고 있고요. 걸으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낯선 공간에서도 그런 내가, 전에는 참 타박했던 내가 지금은 참 좋습니다. 네, 하다 보니 본격 한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무심하게 살지 말자라는 제 좌우명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올해를 무심하지 않게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쓰는 날들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 행복을 위한 마음, 밥벌이를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나 등등 모든 소망을 담아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참 본격 신세한탄이었죠. 무슨 얘기였어.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소개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쓰는 나가 2016년의 계획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럼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소개할 시간이죠. 근데 항상 하나의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책이나 영화, 콘텐츠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코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상하게 코너 이름에 욕심을 내게 된 이번 회였는데요. 바로바로 사심곡간입니다. 네, 웬 곡간이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물론 이 속담의 뜻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챙겨준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뭐 함께하게 되는 이야기들, 뭐 책, 영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 곳간에 잘 쌓아뒀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풀어보겠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곳간을 좀 뒤져서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로 네, 사심곡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심곡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사심곡간에는 책들이 여러 권 도착했습니다. 네, 새로 산 책은 없고요. 예전에 샀던 책, 그리고 선물 받았던 책들 가운데 최근 다시 읽게 됐던 것, 그리고 2016년의 계획을 떠올렸을 때, 딱 눈이 가서 책장에서 다시 꺼내온 책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다시 읽게 된 책인데요. 새해를 가벼운 마음, 잔잔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마쓰다 미리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그리고 주말엔 숲으로라는 이 만화책인데요. 두 권의 만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두 권의 만화책은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책이에요. 모임에서 선물을 각자 사와서 뽑기를 해서 교환하는 그런 연말 행사가 있었는데 우연히 제게 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우연히 받게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뒀다가 이번 연휴에 가볍게 다시 한번 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저는 만화책을 예전에 많이 읽지 않아서 읽어본 만화 정말 손에 꼽거든요. 진짜? 막 그런데 이 만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웹툰 같기도 하고 잔잔하면서 마음을 사르르 울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를 소개하면 마쓰다 미리라는 이 작가는 일본 사람이고요. 작가 소개를 펼쳐봤더니 1969년 오사카 출생,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수필가. 진솔함과 담백한 위트로 진한 감동을 준 만화 숫장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의 작가로 떠올랐다. 숫장 시리즈와 더불어 수많은 공감 만화와 에세이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본에서 3, 40대 여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쓰다 미리의 책
두 권 가운데 먼저 주말의 숲으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말의 숲으로라는 이 책에는 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과감하게 시골로 이사한 번역가인 하야카와 그리고 격리부에서 10년 넘게 일한 커리어우먼 마유미,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싫어진 세스코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하야카와가 숲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주말마다 놀러를 와서 여자 셋이 숲을 걸으면서 나누는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요. 살아감에 대한 소소하고 평범한 따뜻한 위로 같기도 하고요. 남성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까? 의문이기도 한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오로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 마음의 뭐 그런 씀씀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럼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소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닿았던 글귀 몇 가지 짧으니까 소개를 하자면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이런 말이 나오고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건 아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너도밤 나무는 부드러운 나무야. 부드러운 나무라서 건축재로는 사용할 수 없대. 그렇지만 너도밤 나무는 추위에 무척 강해. 부드러운 나무는 눈이 쌓여도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 거지. 또 그런데 너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이야?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평생을 논하기에는 우리들 아직 너무 젊거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손끝만 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보면서 저으면 그곳에 다가갈 수 있어. 멀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도 있어. 숲속에는 무언가 그리운 향기가 있어. 우리들은 계속 도시에 살았는데 말이지. 왜일까? 그리운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그리워지면 기분이 참 좋아져. 새에게도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저 인간이라고만 여기니까 생명이 가벼워진다라는 말이지. 도쿄의 하늘에도 별은 똑같이 있는 거잖아.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빛나고 있는 거였어. 아참, 동창회 안내문 왔었지? 한번 나가볼까? 아니, 동안 만들기 배틀 무섭달까? 행복 경쟁 지겹달까? 그리워하기엔 아직 이르달까? 행복 경쟁 지겹달까?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달의 뒷면을 모르는 거지. 그렇구나. 그건 또 그대로 좋은지도. 달은 달이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도 숲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야. 까지. 네,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역시 마스다 미리의 만화책인데요. 한 소녀가 고민하는 두 여자에게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만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다 미리께서 이제 한국의 독자가 많이 생겨서 이 책 그 표지 제일 안쪽에 보니까 한국의 독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와 볼게요.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부인 미나코는 결국 어렸을 적 꿈꾸었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 리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다양한 모습과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되어 기뻐요. 한국 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마스다 미리 드림 이렇게 책을 소개하며 인사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몇 가지 말을 뽑아왔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일이란 건 그게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 되고 싶은 대로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묵새통이 될 거야. 또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에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라는 말이지. 지금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곤란해지긴 하지만 내가 쉰다고 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가지. 어떻게든 돌아가도록 신경 쓰면서 일하면 되는 거야.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모든 것에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데? 잃어버린단다. 자기 자신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건 행복한 것인지도 몰라. 엄마는 가끔 말이지 바깥 세계에서 혼자만 뒤떨어진 기분이 들기도 해.
우리들 어느새 경쟁을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걸 서로 과시해봐야 별 수 없는데. 우리들 무엇을 위해 경쟁했던 걸까? 경쟁을 강요받았던 것 뿐일까? 이런 글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다미리의 책 2권 제가 새해에 읽었던 책입니다. 새해 맞이 가볍게 읽기 좋으신 책 같아요. 마스다미리의 만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주말엔 숲으로 2권 얘기했고요. 책 보따리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욕심을 낸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새해랑 참 어울려서 지금 소개하지 않으면 또 언제 소개할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상 위나 책장에 있던 책 2016년에 계획하면서 눈에 딱딱딱 들어왔던 책인데요. 3가지 더 소개합니다. 먼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임경선의 태도에 관하여, 한민경의 무슨 고민인가요? 이렇게 3권을 제가 지금 계속 녹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럼 먼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초판이 2013년 3월에 나왔습니다. 무려 이제 3년 전이 되어가는 책이고,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 내놓은 첫 번째 책이라고 책 띠지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작가 소개, 오늘은 제가 공통적으로 작가 소개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 소개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책 안에. 유시민이 말하는 유시민. 저는 55살 먹은 중년 남자입니다. 이게 아마 2013년 기준이죠. 지금은 네, 넘으셨겠네요. 계속 읽어보면 고향 경주와 대구에서 20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5년은 공부하느라 독일에서, 3년은 군복무를 위해 강원도 화천에서 보냈습니다. 1년은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책만 읽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읽은 책으로 말하면 역사학도나 문학도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복무 시기와 유학 시절을 제외하면 성년이 된 후 인생의 절반은 운동과 글쓰기 사이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치와 글쓰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줄기였고 무엇이 가지였는지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다 싶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정치의 바리케이드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바리케이드를 떠납니다. 지식 소매상으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나름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며 살고 후회 없이 죽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참고로 지난날 쓴 책 가운데 그나마 덜 부끄러운 몇 권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작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들이 나열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새해와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제목에서 일단 가장 강렬한 포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접했던 때가 2013년이면 그때 아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고민했던 시절인 것 같긴 해요. 지금도 고민하지만 그때 일에 막 치이면서 이대로가 괜찮은가? 그때 만났던 책이어서 기억에 더 남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이 나답게 살기인데요. 여기서 일부를 전해드리고 차례를 살펴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오래 덮어두었던 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드러낼 용기를 냈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감추거나 꾸미는 습관과 결별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삶을 얼검했던 관념의 속박을 풀어버렸다. 원래의 내가 되고 싶었던 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답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네, 또 그 프롤로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예감한 중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찾은 대답을 이야기했다.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그대들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2013년 3월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 이렇게 프롤로그에 쓰여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프롤로그 나답게 살기 제1장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기 안에 소주제들로 다시 나뉘어요. 또 제2장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3장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제4장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그리고 에필로그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참고 문헌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샀던 시절에 제가 일에 파묻혀서 아주 바쁘게 지냈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책을 보면서 숨을 좀 돌리고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의 답은 그냥 삽니다.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겠지만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유시민 작가의 삶에 대한 시선 이 책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쉽게 읽힙니다. 이분의 장점은 글이 참 쉽게 읽힌다인 것 같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메시지가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사회 논하기보다는 그냥 자신, 개인의 삶, 그 행복을 위해서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방법들, 그 유시민 작가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새해 책으로 추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손색 없는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하나의 곳간, 사심 곳간에 있는 책 중 하나는 두 번째 임경선의 에세이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초판이 2015년 3월, 지난해 3월에 나왔어요. 저는 지난해 구입을 해서 봤던 책인데 작가 소개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거쳐 11년째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지난 11년간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캐두먼이라는 별칭으로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다. 산문 나라는 여자, 엄마와 연애할 때, 소설집 어떤 날 그녀들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쓴 하루키와 노르웨이 숲을 걷다. 일하는 여성에게 들려주는 월요일의 그녀에게를 비롯해서 다수의 책을 냈다. 네, 이렇게 책 소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서문 어떻게를 대답하다. 1부 자발성, 2부 관대함, 3부 정직함, 4부 성실함, 5부 공정함, 대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 이런 것이 부록처럼 별첨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차례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앞에 차례를 보면 5가지 특성이 나오잖아요.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이것이 본인이 말하고 싶은 태도, 삶에서 중요하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좀 소제목들이 더 달려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서문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서문의 일부를 들어보시면 어떤 책이구나 알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랜 상담은 나를 돕기도 했다. 타인의 생각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원고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결국 나는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히 하고 싶었던 거구나. 태도란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태도들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대한 나를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5개의 핵심적인 태도들을 선별했다.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력이라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과 기쁘게 맺은 약속들이다. 2015년 초봄의 인경선.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 그 태도가 궁금하신 분, 어떤 태도로 살면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 임경선의 태도에 관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서점 직원 같네요. 이상하죠? 네, 저는 서점 관계자가 아닙니다. 출판사 관계자도 아니고요. 네, 막무가내로 책장에 있던 책. 그러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펴보지 않고 갈 수 없는 책. 네, 마지막입니다. 한민경의 타로 마스터 한민경의 필살 상담기 무슨 고민인가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초판이 2014년 10월에 나왔네요. 네, 전 2014년에 구입을 했었는지 2015년에 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민경님은요. 제가 벙커원 강연, 이분 강연에는 못 가봤는데 벙커원 라디오 통해서 강연을 들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타로 마스터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데 인생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고 얘기도 듣다 보면 참 재밌고 그런데 딱 요약되는 어떤 부분이 와닿아서 네, 이 책을 구매하게 됐고 제가 근데 책을 다 읽지 못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읽다가 말았는데 관심 있는 부분만 또 뽑아보고 근데 올해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꺼내두었습니다. 책의 띠지를 먼저 보면 궁금한 내 운명에 힌트를 주는 용한 그녀의 고민 타파 인생 상담. 연도 카드는 당신의 올해 운세와 평생 운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띠지 뒷면을 보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헛된 질문들 속에서 헤매지 말고 진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네, 이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작가 소개 안 볼 수 없죠. 책 속에 쓰여 있는 한민경 님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투, 트럼프, 타로 등 각종 카드에 심취했다.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대를 다니다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빠져 온갖 삽질을 했다. 댄스클럽 DJ, 화장품 방판 사원, 영어 강사, 패밀리 레스토랑 서버, 대기업 외식사업부 고객상담실장, 나이트클럽 오픈, 통증 클리닉 기획 및 오픈, 병원 환자 상담, 컬러 테라피스트, 국민TV 라디오 상담, WPI 연구원 등 갖은 직종을 섭렵했으나 종목은 언제나 상담. 결국 고민 수집가로 안착했다. 연희동 한선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수비학과 타로 강의를 하고 있는 무면허 타로 마스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벙커원에서 연희동 한선생 이렇게 나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요. 타로 카드가 21장인가요? 예, 그렇게 카드별로 제목 붙여 있고 형식을 제가 읽어볼게요. 차례에 들어가는 말, 연도 카드를 아시나요? 타로로 알아보는 내 인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0번부터 21번까지 이제 카드와 그리고 이 카드랑 비슷한 주제를 던지고 그 아래는 그 고민 상담처럼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0, 바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대에게 이런 식으로 1, 연금술사,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대에게 2, 고위여사제, 한계에 부딪힌 그대에게 3, 여왕, 세상 만사를 고민거리로 만드는 능력자들에게 이렇게 타로 카드와 관련된 주제를 엮어서 주제 그 목차가 진행이 되고요. 작가의 말 내가 나의 위신이고 부적이며 내가 나의 질문이자 대답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순서가 많아서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딱 그냥 몇 가지 얘기 안 드렸는데도 감이 오시죠. 타로카드의 의미 그리고 그에 얽힌 사연들 한 선생의 상담 이렇게 모여있는 책이고요. 연도카드 보는 법은
연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연도카드 보는 법이 저는 뭔가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본인의 양력 생일 4자리 숫자랑 올해 연도 네 자리 숫자를 더하면 끝난대요. 그래서 연도카드로는 무얼 할까? 연도카드로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어떤 일부분들 마지막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한 선생의 책 중에 네, 인상 깊은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의 결론은 이거다. 왜? 이것이 나에게 고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궁리해야 답이 찾아진다. 따라서 당신이 연도카드에 대해 알아볼 작정을 했다면 맨 먼저 작년 카드를 계산해보라. 그리고 지난해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그 카드가 가리키는 주제에 따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라. 그런 다음 올해 카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자신에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연도 카드와 함께 올해 주어진 나만의 질문을 찾아보자. 네, 책 아마 초반부에 들어가는 말에 써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길게 오셨습니다. 네. 하나의 오늘 곡간, 하나의 곡간이 아니죠. 이 사심 곡간에는 제가 많은 책들을 들고 왔는데요. 2016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가볍게, 마음 따숩게 읽은 책 2권과 새해 계획하며 어울리는 책 3권을 동시에 들고 왔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볼 수 있는 책,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으로는 마스다 미리의 만화책, 가져왔고요. 소개해드린 책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주말엔 스프로였습니다. 또 2016년을 계획했더니 제 책꽂이에서 빠방 튀어나온 책들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임경선의 태도에 관하여 한민경의 무슨 고민인가요? 이렇게 3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보세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 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6년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마음 담아서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으로도 충만한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우리이길 바랍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다음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응답하라 추억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물건, 기억들 모두 좋습니다. 마음껏 꺼내주시고요. 1월 10일 일요일까지 사연을 받겠습니다. 팟빵 댓글, 애플 아이튠즈 댓글,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이메일 hananes86@gmail.com 그리고 메신저 등등 저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것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수다가 길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곡간을 채워왔는데 어쨌든 곡간에서 꺼내보는 재미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함께 맞이해서 고마운 마음이고요. 하나의 사심 집중은 앞으로도 주옥 같은 여러분의 사심과 저의 사심을 채취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